영화 미나리가 작년에 이어서 다시 오스카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작년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가 감독상 및 사계 수상을 한 가운데 연이어서 일어난 쾌거요 그리고 낭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받은 사람은 물론 작년에 그 기생충에서는 봉준호 감독이었고, 이번에는 윤여정이라고 하는 배우입니다. 여우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 영화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수상 소감, acceptance speech라고 그러는데, 수상 소감을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뛰어난 그 위트와 그리고 아주 유창한 영어로 구사를 했기 때문에 미국 전체에서도 아주 세계적으로도 큰 그런 감동을 준 이야기입니다. 미나리는 저는 마침 상영되고 있는 기간이 우리 교회로서는 큰 일을 감당하는 노회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 준비 관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을 위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내용이 그렇습니다. 미국 아칸소주에 이민을 한 가정의 이야기인데, 거기서 농장을 일구다가 농장에 곡물을 저장을 한 곡물 저장소가 홀랑 불에 다 타버립니다. 할머니의 실수죠. 그리고 그 할머니가 마지막 결말은 그 산 위에 심은 미나리를 다시 캐면서 미나리라도 팔면 돈이 되지 않을까 하는 멘트로 끝난다. 뭐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미나리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썼어요. 기생충은 영어 제명이 parasite 해서 영어 제명을 썼는데, 이 미나리는 MINARI 해서 미나리를 그대로 썼습니다. 미나리는 어떤 식물이냐 하면은 구정물에서 자라는 그 식물이죠. 그래서 잘 돌봐주지 않아도 그냥 구정물만 버려도 솟아오르는 그런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미나리가 갖고 있는 그 생명력입니다. 이 아칸소라고 하는 주가, 저는 저희 막내 동생이 그 목회를 하고 있는 주입니다. 그 아칸소라고 하는 한국인들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냐 하면은 2시간 거리에 한국인이 산다고 하는 말을 듣고 그 한국인을 그리워하고, 누군지 모르죠. 아는 사람도 아니고 한국인을 만나러 2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서 그 사람을 만나고 왔다 하는 동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이 그야말로 정말 없나 보다. 그런, 웬만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미국인데 아칸소는 정말 한국 사람들이 없는 곳이구나. 그런 남동쪽에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주입니다. 클린턴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저 아칸소주의 주지사로 있다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유명하죠. 주지사로 있다가 대통령 된 것이 뭐 유명합니까 하는데, 워낙에 미약한 가난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주가 아니죠.
그 주에 주지사로 있다가 대통령이 됐다고 하니까 그 사실 자체가 무슨 캘리포니아나 텍사스 뭐 이런 정도 되면은 그러면은 아주 뭐 그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 외딴 고립된 그런 주에 주지사로 있다가 대통령이 됐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그의 타이틀이 붙여 들어갔어요. 항상 아칸소의 주지사 대통령 뭐 그렇게 이름을 붙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이 어린이 주일인데요. 지금 이 어린이 주일에 있어서 이 어린이를 우리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미래 세대에 염려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영끌이라고 하는 그 말은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 영혼인데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을 영혼까지 끌어서 집을 산다 하는 의미에서 영끌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 젊은 세대들이 한 칸 살 집을 마련을 하지 못해서 마련하지 못한 것 정도가 아니고 앞으로 자신들이 사는 동안에 있어서 그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진 것이죠. 실제로는 가능성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건데 계산이 안 나오는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어서 영혼까지 끌어서 어떻게든 집을 산다고 해서 영끌이라고 하는 유행어가 만들어서 이제는 뭐 그것이 또 사전적인 용어로 이렇게 정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절박한 그 심정을 나타내는 한마디 단어가 바로 영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 부채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국가에서 발표한 올해의 그 국가 부채가 1985조라고 합니다. 지금 저것이 지난 5년 동안에 늘어난 국가 부채의 양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의 분석 자료에 의하면은 실질적인 그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채는 4,433조라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국가 부채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세대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래의 부채를 떠안긴 겁니다. 이미 그 2019년부터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2점대 아래로 내려갔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두 사람을 못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급격히 준다는 의미입니다. 노인은 이제는 여러 가지 역량과 그리고 또한 의료가 발전해가지고 늘어나서 수명이 늘어나고 따라서 노령 인구들이 늘어났네요. 아이들은 점점 급격하게 그 수가 줄어들어서 이미 지금 대학교 전국에 있는 대학교 가운데서 당장 해결을 해야 되는 계산적으로 그렇습니다. 해결해야 되는 닫아야 되는 그런 대학교가 300개가 되는 거야. 실로 엄청난 그런 그 숫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보면은 지금 가장 현재 이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입니다. 이것이 이미 오염수가 방류를
그동안 쉬쉬하고 있었지 하고 있습니다. 결코 적은 양은 아닙니다. 이것이 일주일에 그 올림픽 수영장 하나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정도의 오염수가 지금까지도 방류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정도 방류로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을 못하니까 터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순간에 있어서는 이게 폭발을 하면서 터져버리게 되면은 순간 오염입니다. 그 오염을 막기 위해서 이제 말하자면 좀 공식적으로, 그리고 지금까지보다는 좀 더 많은 양을 방출을 하겠다, 방류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력이나 혹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 시설로서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미 감당을 못했죠. 그래서 적은 정도로 흘려보냈는데, 그 적다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상당한 양인데, 그런 정도를 가지고는 이건 결국은 예약되어 있는 것은 터져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제2차 후쿠시마 이 파동이 나는 거죠. 일시에 그 엄청난 그런 버크렐의 이 오염수들이 태평양으로 쏟아져나가면 온 세계가 그냥 그대로 다 오염이 되겠죠. 그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좀 천천히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바로 옆에 있는 나라, 그리고 바로 붙어 있는 바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심각한 그런 문제로 들어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워낙 친밀한 관계, 아마 그것 때문에 친밀한 관계를 맺었을 것 같은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덮어두고 있는 것이어서 그렇습니다만, 그야말로 세계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지금 2년차 그 코비드-19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한 예만 들면은 우리들이, 여러분들 지금 다 쓰고 계시는 그 마스크, 이게 이제 플라스틱 재질랍니다. 플라스틱이에요. 이것이 하루에 버려지는 이 플라스틱이 2천만 장이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2천만 장이 폐기가 됩니다. 여러분이 버리시는 그 플라스틱이 이제 다 썩기 위해서는 400년 이상 걸린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이 하루에 2천만 장 이런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 그대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 태평양상에 보시는데 저게 이제 쓰레기 섬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반도의 왼쪽에 보이는 섬이 약 7배, 한반도요. 북한까지 합했어요. 한반도의 약 7배. 그 오른쪽에 있는 건 더 큽니다. 텍사스, 미국의 텍사스주의 약 2배라고 하는 정도로 엄청난 그런 쓰레기 섬이 바다 가운데 있습니다. 그야말로 쓰레기로 만들어진 큰 대륙이죠. 저 정도 같으면은 섬이라고 이야기할 정도가 아니고 넘어서서 대륙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엄청난 그런 크기의 섬들이 그대로 쓰레기가 온통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요? 이 아이들이 이제 그 미래를 짊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세대가, 우리까지 포함해서 베이비 부모 세대는 이미 은퇴를 했고, 또 나머지 이제 마지막 은퇴를 앞두고 있는 그런 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이비 부모라고 하는 것은 대개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1955년부터 65년 사이에 10년간에 태어난 세대들입니다. 그 다음 세대들이 457 세대라고 하는데 그 세대도 물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우리들이 젊은 세대, 미래 세대라고 하는 세대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 미래 세대들이 자신들의 미래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제는 직감
실감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번에 그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표심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1, 2년의 문제가 아니고 10년, 20년의 문제가 아니고 영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우리들이 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줄잡아서 1만 교회라고 봅니다. 1만 교회. 실제로는 1만 개가 되지 않고 한 9,400여 교회가 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추산하고 있는.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이 교단에 속하 있는 1만 교회 가운데서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는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약 2,000교회 조금 넘는 교회가 주일학교가 있고 나머지 7,000교회 정도가 주일학교가 이미 없어졌습니다. 미래가 없다는 뜻이죠. 교회 마당에 아이들이 바글바글 뛰어다니던 그때 때가 교회의 모습이었는데 어느새 이제는 아이들은 없고 그리고 점점 노인들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또한 한국 교회의 현실이고 그리고 미래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오늘 모세의 모세를 어린 아기를 태운 그 상자를 보는 겁니다. 이 상자는요 딱 두 번 쓰였어요. 이 테베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딱 두 번 쓰였어요. 그런데 모세를 태운 그 상자를 테베라고 했습니다. 상자라고 하는 다른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이 테베라고 하는 말이 쓰여졌어요. 그리고 하나가 또 쓰여져 있는데요. 바로 노아의 그 방주입니다. 그 방주를 우리는 방주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테베라고 원문에 나왔습니다. 구약 전체에서 딱 두 번 쓰여진 단어죠. 다른 상자들은 테베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배들은 또 테베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니아라고 하는 그 단어로 배라고 하는 말이 있죠. 다른 배들은 다 오니아예요. 딱 한 번 이 노아의 방주만 테베라고 하는 말이 쓰여졌습니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를 태웠던 그 상자가 바로 테베, 그리고 노아의 그 방주라고 번역한 그 말이 테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두 개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세를 태운 그 배와 그 상자와 그리고 노아의 그 방주의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 목적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없어요. 노아의 방주도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모습은 그래서 방주라고 그러죠. 네모났습니다. 대개 여러분들이 그 쉽이라고 번역되는 그 배라고 하는 것은 앞이 뾰족하죠. 어딘가 목적지를 향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배들은 뾰족한 그런 앞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는 떠 있기만 하면 됩니다. 어디에 갈 것이 없어요. 그냥 네모난 배가 홍수를 만나서 뜨기만 하는 거예요. 물론 물의 흐름이 있겠죠. 근데 어디론가 흘러갔어요. 마지막에 아라랏이라고 하는 산에 지금 터키에 있습니다. 그 산에 이제 그 중특점에 지금 그 배가 닿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태운 이 배가 상자가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그게 태워가지고 이제 흐릅니다. 나일강이라고 하는 그 강 위에 이제 이렇게 아이를 띄우는데, 다행히 나일강이 수원지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상류층에서는, 상류 나일에서는 굉장히 급격한 물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태운 상자를 그 위에 올렸다가는 뭐 금방 뒤집어지겠죠. 그런데요, 나일 하루를 오게 되면은 거의 물의 흐름이 없습니다. 천천히 흐르는 거죠. 그래서 나일강의 마지막 삼각주 지역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삼각주라고 하는 것은 물이 흐름이 없다 보니까 이 물이 이제 한 곳으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 갈라져서 흘러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의 갈라지는 그 사이에 있는 그 지역이 이제 말하자면 나일의 델타 지역이라고 해서 홍수의 피해를 입긴 합니다만 비옥하기 짝이 없는 그런 지역이죠. 엄청난 그런 비옥한 지역이기 때문에요. 상류에서 이 세계에서 가장 긴 강 나일강이 흘러오면서 그 모든 이 동식물, 부산물들 같은 것들이 다 쏟아놓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은 아주 영양분이 많은 그런 토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발견된 이 지역이 말하자면 그 람셋, 이 멤피스 하류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여기 지역은 물살이 거의 없다는 뜻이죠. 거의 없다는 얘기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천천히 흐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천천히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필경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어느 누군가가 구출하지 않으면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자결하는 그 태양빛과 그리고 태양볕과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은 뭐 짐승의 먹이가 되든지 물에 빠지든지 이렇게 됩니다. 이런 아이인데 도저히 더 있을 수가 없었어요. 석 달을 키웠는데요. 아이가 이제는 그 우는 소리가 담밖을 넘어가기 때문에 도저히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폐가 된 거죠. 폐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하자면은 영어로 말하면 burden인데 짐이 되는 거예요. 짐이 되는데 이만저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의 죽음. 파라오의 명령은 신왕입니다. 그러니까 신이죠. 신의 명령, 임금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신의 명령을 어긴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건 살아남을 수가 없어. 아이도 물론 죽겠거니와 나머지 식구들도 생명부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고 이미 먼저 난 그 형과 그리고 누이가 형이 아론이었고 그리고 누이가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야기와 함께 역사를 바꾸는 주역이 되는 중요한 두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이를 여기에 실어서 보냅니다. 나일강에 실어서 보냅니다. 갈대로 엮어가지고요. 이 갈대는 나일강에 얼마든지 있는 그런 갈대들입니다. 그리고 이 갈대를 가지고 역청을 발랐다는데 이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이집트 지역에 중동 지역에 많죠. 석유가 나는 지역이니까 콜타르입니다. 지금 얘기하면 콜타르. 그러니까 석유가 땅 밑에서 이제 파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는 땅 위에도 석유가 고여 있었고요. 나고 그리고 콜탈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방수,
우리 아스팔트하고 똑같습니다. 예, 저 원료죠.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그 방수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 아이를 했는데 얼마간의 안전조치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구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태우는데 이 노아의 방주와 그리고 이 아이의 그 상자의 공통점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노아도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그걸 만들었을 리가 없죠. 최후의 선택이요. 그 최후의 선택도 또한 하나님께 맡기는, 온전히 맡기는. 이 아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과연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오묘하신 섭리로 그 아이를 구출해서 모세는 두 명의 어머니 사이에서 이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정말 역사를 바꾸고 그리고 히브리 민족을 이집트의 압제에서 구원하는 엑소더스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주역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미나리는요, 기독교 영화입니다, 사실은. 그 가족이 아주 신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마도 틀림없이 그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히 그 할머니의 그 신실한 믿음이 그 역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렵사리 농장을 가꾸고, 그리고 어렵사리 그 곡물을 이제 그 공급할 수 있는 공급처도 확보했고, 이제 간신히 그 곡물을 저장을 해놨는데 그것이 다 타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미나리라고 하는 그 희망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암울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현재 우리들의 현실이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이고, 더구나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지역이기주의 혹은 뭐 개인이기주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것은 세대이기주의여서 우리들이 조금 풍요하고 그리고 또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 그 미래 세대에 물어보지도 않고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그들의 모든 자원과 환경을 파괴하고 그리고 이제 다 횡령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들이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 오시는 때까지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고 두고두고 여러 세대를 걸쳐서 다음 세대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자원을 남겨놓아야 되고 환경을 보존해 줘야 됩니다. 또한 그 엄청난 부채 같은 것을 그렇게 함부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현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그런 큰 짐을 지우는 것은 이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세대가 다시 생각을 하고 이 상자 그리고 또 노아의 방주 여기서 보여주는 차라리 그 아이를 상자에 넣어서 다시 말하면 차라리 하나님께 맡기는 인간적인 어떤 방법들, 인간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강구하는 모든 방법들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 우리를 어렵게 하고 이 아이들이 살 수 없는 그런 세대를 만드는 조금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한 준비들을 하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활동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주는 그런 교회,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래로 많은 세대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그 절망의 시대 가운데서 이제는 더 이상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없을 때에 이 아이를, 미래를, 희망을 상자에 넣고 물 위에 띄웠습니다. 사람의 모든 일을 다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더니 주님께서 사람이 행하는 어떤 방법보다도 완벽하고 온전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 오늘 이 세대 그리고 우리 민족, 이 세계와 교회까지 총체적으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 어려운 난관에 우리들이 봉착해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의 꾀를 가지고 사람들의 지혜를 가지고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께 맡겼어. 마치 미나리의 생명력과 같이, 또한 물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건져서 역사를 바꾸신 것과 같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며 이 시대를 회복시키시며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고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